서울 강남구 11월의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후 9시가 넘었지만 준호의 아파트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지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34세의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상업 건물은 이 거리 어딘가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건물의 독특한 유리 파사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름이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오후 6시에 보낸 메시지가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저녁 준비할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김치 한 통과 우유 한 팩, 그리고 일주일 전에 산 샐러드가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결혼 초에는 이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이 주말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고 둘이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준호는 문득 1년 반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던 그날이었지요. 아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환했고 준호의 가슴은 행복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사람은 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랑 준호는 제 대학 동기이자 15년 지기 친구입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이 친구가 신부 아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태양아, 나 운명을 만났어라고 하더군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고 아름도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태양은 타고난 화술가였습니다. 그는 준호와 아름의 연애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야, 아름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 식이 끝난 후 태양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넌 좋은 친구야.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어. 고맙다, 형. 준호는 태양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대학교 건축학과 동기였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 모형을 만들었고 함께 취업 준비를 했고 함께 첫 월급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태양은 나중에 금융 쪽으로 진로를 바꿨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아름은 갤러리 매니저였습니다. 청담동의 한 아트 갤러리에서 일했지요.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바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강남구의 대형 복합상가 설계 프로젝트를 맡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일이 있다며 따로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름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지요. 준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이 현관에서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걸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어둠 속에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전시 준비가 늦어져서 아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아니, 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직인데. 배달시킬까요? 됐어. 배 안 고파.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름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큰 전시가 있어서요. 당신은? 나도.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달이라. 그렇구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간단한 안부, 업무 이야기, 그리고 침묵. 준호는 아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소였을까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올게요. 아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고 곧 욕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아름의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갤러리 전시 사진이었지요. 그런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에 태양의 계정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태양과 아름이 SNS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야 맞았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친구가 SNS 친구인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샤워를 마친 아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태양이 요즘 잘 지내? 아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연락이 뜸해서. 당신 친구잖아요. 연락해보지 그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표면 아래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결혼 1년째 되던 겨울부터였습니다. 아름의 휴대폰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코 놓아두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샤워할 때도 욕실 안으로 가져갔지요. 알림음이 울리면 화면을 재빨리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물으면 회사 일이야 또는 친구야 라고만 답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쯤 아름이 점심 약속이 잦아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갤러리 일로 미팅이 많아졌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점심 약속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름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에 들뜬 기분처럼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현장 사고로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대 옆 탁자에 아름의 휴대폰이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지요. 진동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TAJ였습니다. 태양의 영문 이름 이니셜이었지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름 씨가 어제 입었던 그 옷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제가 첫날보다 더 좋았어요.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첫날? 어제? 무슨 의미였을까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찍 왔네요. 아름이 타월로 머리를 감싸며 나왔습니다. 응. 현장 일이 취소돼서 준호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름은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그것을 봤습니다. 당황,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그녀가 재빨리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무거나,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름이 고른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날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태양이 아름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다음 날 준호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름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축가로서 그가 배운 것은 정밀함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지요. 그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사무실에서 준호는 문득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달 전쯤 태양이 출장 때문에 준호의 차를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이었지요. 준호는 늘 블랙박스 영상을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3개월치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는 태양이 차를 빌려간 날짜를 찾았습니다. 2시간 동안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오후 8시경의 영상이었습니다. 태양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차가 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확대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롱코트. 준호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름에게 선물한 코트와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증거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옷을 입은 다른 여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아름이다. 다음 날 준호는 용산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작은 상점에 들어가 GPS 추적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였습니다. 배터리는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누굴 추적하시려고요? 상점 주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 물건이 자주 없어져서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름이 갤러리에 있는 동안 준호는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즐겨 쓰는 가방, 명품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 안에 GPS 장치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거의 확인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름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몇 시쯤 올 것 같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10시? 아니면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이 나간 후 그는 휴대폰에 설치한 GPS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방향이었습니다. 오후 8시 빨간 점이 멈췄습니다. 위치는 청담동의 한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빨간 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 점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안에 레스토랑이 있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미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름이 말했습니다. 오늘 대학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먹고 올게요. 어디서 만나?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요. 왜요? 아니, 그냥. 아름이 나간 지 30분 후 준호는 차키를 집었습니다. GPS 추적 앱을 켰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이 아니었습니다. 청담동이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고 그 위치로 향했습니다. 같은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호텔 정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 호텔 정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무언가를 말했고 아름이 웃었습니다. 친밀한 웃음이었습니다. 연인의 웃음이었지요. 준호는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까지 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이고 냉정한 분노였지요.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 씨?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불륜소송도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GPS 기록, 메시지 캡처까지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아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겠지요. 거짓말을 준비하면서요. 준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우정도 1년 반의 결혼 생활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실히 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준호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 가족법 전문가였지요. 그녀는 준호가 건넨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아름과 태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영상도 재생되었습니다. 포옹하는 장면, 차에 함께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GPS 기록도 있으신가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3주간의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아름이 거짓말한 날짜와 실제 위치가 정확히 대조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3개월 전 영상입니다. 제 차를 빌려간 날이었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불륜 입증에 문제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자, 즉 태양 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입니다. 준호 씨의 경우 피고가 친구였다는 점에서 배신의 정도가 크므로 3천만 원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요? 유책 배우자이므로 4, 6에서 3, 7까지 가능합니다. 준호 씨께 유리하게요.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예금, 주식까지 합치면 약 12억이었습니다. 7대 3이면 8억 4천만 원 정도가 그의 몫이었지요. 대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녹음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2통이었습니다. 아름에게 토요일 오후 3시.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꼭 와. 태양에게 토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라떼아트. 할 말이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름, 무슨 일이에요? 태양, 갑자기? 무슨 일이야? 준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카페 라떼아트는 강남역 뒷골목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준호와 아름이 연애할 때 자주 오던 곳이었지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된 장소에서 결혼이 끝날 것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50분,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녹음 앱도 실행시켰습니다.
3시 정각 아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녀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시 5분 문이 열렸습니다.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을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아름 씨가 태양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앉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침묵. 대답해.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6달 전부터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6달. 결혼 1년 후였습니다. 준호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왜? 태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넌 내 결혼식 사회를 봤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축사를 했지. 나한테 행복하라고 했어. 아름 씨를 잘 지키라고 했어. 미안해. 태양이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준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15년 우정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태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개였습니다. 하나는 아름 앞에, 하나는 태양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준호가 아름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3. 너한테 3.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 아름이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상간자 소송이야.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할 거야. 태양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준호야, 제발. 그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준호가 끊어 말했습니다. 내가 제발 해야 할 말 아니야?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 증거는 충분해. GPS 기록,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동영상 다 있어. 법정 가면 너희가 질 거야. 아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왜 울어?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는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 줘. 합의할 거면 서명해서 보내. 거부하면 법정에서 보자. 준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이 무언가 말하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물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름, 합의할게요. 서명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태양,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돈은 분할로 낼게. 제발 용서해줘. 준호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용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지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우정도, 신뢰도. 하지만 준호는 이상하게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정이었지요.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요. 2달이 흘렀습니다. 서초동 가정법원 3층 조정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준호와 아름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자의 변호사가 옆에 있었지요. 아름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다크서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재산분할 7대3, 위자료 2천만 원, 양육할 자녀가 없으므로 양육권 분쟁은 없습니다. 네, 준호가 답했습니다. 네, 아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2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1년 반 전 혼인신고서에 나란히 서명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름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준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금 변명하는 거야?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아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한때는 우리가 행복했잖아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지요. 행복했던 게 배신할 이유가 되진 않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는 선택했고 그 선택엔 대가가 따르는 거야.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름의 흐느낌이 뒤에서 들렸지만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준호는 태양을 만났습니다. 여의도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태양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40을 앞둔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형, 태양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태양은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컵만 쥐고 있었습니다. 돈은 준비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일단 1,000만 원은 오늘 줄 수 있어. 나머지는 태양이 말을 흐렸습니다. 3개월 안에 다 갚을게. 회사는? 태양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표 냈어. 준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불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으니까요. 소문났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팀장이 나를 불러서 말하더라.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조용히 나가주면 좋겠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태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나 정말 미안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마실 때마다 형 생각해. 우리 대학교 때 함께 밤새워 과제하던 때, 취업하고 같이 축하하던 때. 그만해. 준호가 끊어 말했습니다. 추억 팔아서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은 용서 안 할 거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이제 그는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건넨 봉투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기한 내에 보내. 준호가 말했습니다. 늦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알겠어. 준호는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준호는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아름은 이미 짐을 빼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갤러리는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지요. 준호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랑해, 준호야. 결혼식 날 아름이 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준호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결혼 앨범과 함께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양이었습니다. 형, 나머지 돈 보냈어. 계좌 확인해줘. 준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받았어.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날 밤 준호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소주와 안주가 나왔습니다. 형, 많이 힘들었죠?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준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때요? 홀가분해요? 준호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홀가분하진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준호는 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가 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름은 어디선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직장을 잃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상하게도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텅 빈 허전함만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설계부 팀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책임이었지요. 축하합니다. 준호 씨, 임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을 텐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 이준호. 그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에 준호는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광활한 도시였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배신도, 분노도, 복수도. 이제 남은 것은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지요. 준호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좋았습니다. 심플한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지요. 과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3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일상은 바쁘지만 충실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의 복합문화 공간 설계였지요. 그의 아이디어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진 디자인이에요. 신입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우리 팀 모두의 작품이야.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미소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지요.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혼자서, 때로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을 올랐습니다. 땀을 흘리며 정상에 오를 때마다 무언가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형,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예전엔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청담동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이었지요. 미팅이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름이 일하던 갤러리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지요. 아름은 거기 없었습니다. 준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였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지요.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준호를 태그했습니다. 대학 동창회 공지였지요. 5월 동창회 모임 안내. 장소,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참석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태양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안 와? 얘 요즘 연락도 안 되던데. 들었어? 회사 그만뒀다며. 아, 그래? 무슨 일 있나? 준호는 댓글을 더 읽지 않았습니다. 앱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4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점에 갔습니다. 건축 서적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소설 코너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책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 책 좀 집어주실 수 있으세요? 키가 안 닿아서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높은 선반의 책을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들고 가벼이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책을 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유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친절이 주는 작은 기쁨이었을까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건축책 2권과 시집 1권을 샀습니다. 새로운 것을 읽고 싶었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준호는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풍경이었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배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 증거를 모으던 차갑고 고독한 시간들, 법정에서의 냉정함, 복수의 완성, 그리고 그 이후의 공허함.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공허함은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로, 등산으로, 독서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과 턱시도를 입은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사회를 보며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준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눌렀습니다.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며칠 후였습니다. 준호는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태양이? 알지. 금융회사 다니던 애. 응. 근데 요즘 작은 카페 한대. 진짜? 어디? 홍대 쪽이던가? 친구가 우연히 봤대. 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듣고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카페. 태양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몰락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지요.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만족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함이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름도 그녀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상처를 안고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준호는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했습니다. 팀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팀장님, 회식 가시죠. 좋아. 오늘은 내가 쏜다. 그들은 작은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소주와 고기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는 배신당한 남자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남자였지요. 복수만을 생각하던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신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를 주말이 있었습니다. 읽을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준호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의 공간으로.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지요. 그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원히 사랑할게. 결혼식 날 그가 말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배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꿈이었습니다. 봄날의 산을 오르는 꿈이었지요.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올 미래였지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